한국의 환자들이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대로 안 먹으니까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빨리 죽게 되지. 염증 제거,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이걸 아침마다 계속 먹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암병원인 MD 앤더슨 암병원이라는 데서 32년간 근무하다가 은퇴한 뒤에 서울대학교의 초청교수로 와 있는 김의신입니다. 제가 MD 앤더슨 암병원에서 일하는 동안에 많은 한국계 환자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건희 회장도 계셨는데 다른 재벌 환자들도 평생을 어려운 병으로 해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것을 지켜보면서 참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새삼스럽게 깨닫고 천하를 얻고도 건강치 못하면은 다 소용없다는 옛말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나쁜 음식을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먹어요. 히포크라테스라는 현대의학의 아버지가 모든 병은 음식으로 치료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 몸을 보면은 장이 제2의 뇌라고 하는 것처럼 장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절대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 안에 한 200조 가량의 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반절은 유익한 균이고 나머지 반절은 해가 되는 균인데, 심한 스트레스로 해서 몸속에서 산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 산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서 좋은 균을 죽인다든지, 과음해가지고 강한 산성이니까 이것이 좋은 균을 손상시킨다든지, 결국은 그 나쁜 균이 밸런스가 깨지니까 장에 있어야 될 것이 간이나 폐로 가가지고, 주로 이제 암 환자들 또는 많은 그 만성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다 이런 변이 된 세균, 이걸로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된 거 보면은 세계에서 장암이 지금 제일로 많이 생기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돼요.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서. 근데 우리 어려서는 한국에서 장암은 아주 드문 암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는 고기를 1년에 한 번 정도 생일날 때만 먹었지, 평소에는 주로 된장에다가 보리밥에 상추쌈 이런 걸로만 주로 식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굉장히 건강식이에요. 이 고기를 많이 먹던 서양, 특히 미국에서 옛날에 장암이 제일로 중요한 암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보니까 그 고기가 나쁜 게 아니고 고기를 어떻게 먹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고기는 소화돼서 흡수될 때 대개 4시간 내지 6시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장벽이 약한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압력 때문에 개실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개실에 변이 들어가서 거기서 만성염증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용종이 됐다가 암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을 잘 알기 때문에 서양에서는 고기 먹을 때 우선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는 거. 그러면은 이제 침에서 여러 가지 효소가 나와가지고 소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오래 씹기를 싫은 사람은 미리 잘 잘라가지고 흡수되기 쉽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섬유질, 이제 야채, 채소를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 걸 알았어요. 그런 야채 이런 걸 같이 많이 먹으면은 변비가 훨씬 덜 되고 장암도 줄어드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은 미국서는 이제 장암은 큰 문제가 아니죠.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이 요새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자주 먹는 게 문제예요. 두 번째는 나쁜 고기를 많이 먹어. 그게 삼겹살인데, 삼겹살은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그저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하면서 먹는 것은 기름기를 분해시키는 라이페이즈라는 효소도 충분히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40이 넘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삼겹살을 자주 먹으면 장암이 될 위험이 훨씬 많죠. 삼겹살을
한국사를 세계에서 제일로 많이 먹는 건 이건 고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 기죽이는 소리는 그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의향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한국 사람들이 그 문제점을 잘 알아가지고 이걸 개선해서 좀 치료를 잘 받도록 도와주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에 이제 좋은 음식. 저는 이제 아침을 3끼니 중에 제일로 많이 먹는데 아침에 꼭 삶아놨던 달걀, 감자, 또 두부, 김. 요새는 김을 작게 또 이렇게 약간 그 소금을 뿌려서 만든 아주 좋은 김들을 싸서 먹으니까 굉장히 먹기도 좋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그걸 먹고 요거트, 낫또 이걸 아침마다 계속 먹죠. 그리고는 이제 여러 가지 그레인, 잡곡으로 들어있는 그 시리얼이라는 거, 그걸 우유에 타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각종 프로테인이 좋은 거에 많이 들어서 굉장히 건강에 좋고, 과일 중에 특히 이제 베리,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레드베리 이런 베리 안에는 수소가 많아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지나친 스트레스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죠. 나쁜 것은 주로 달고 기름진 거. 맛있는 것은 되게 나쁜 음식이라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몸은 아주 묘하게 정말 신비스럽게 창조돼가지고 이 먹고 마시는 데는 우리의 마음하고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기분 나쁜 상태, 특히 근심 걱정 속에서 먹고 마시면은 이게 흡수를 제대로 안 해요. 또 반면에 삼겹살 같은 나쁜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먹으면은 장에서 이게 흡수할 때 좋은 것으로만 흡수하고 나쁜 걸 흡수 않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때는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연식품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그런 감퇴나 미역 다시마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 특히 이제 폴리페놀, 플라비노이드라는 이런 성분이 있어가지고 염증 제거 또 암도 예방할 수 있는 제일로 좋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보통 200년에서 1000년 살아요. 1000년. 사람은 120년 뿐이 못 사는데 근데 그 1000년 사는 거북이들 조사해보면 병이 없어. 그러니까 1000년을 살지. 근데 그 1000년을 사는 거북이들은 오직 감태만 먹는다고 그래요. 감태. 그래서 이제 감태가 알려지게 되고, 근데 감태는 좀 비싸니까, 김은 그래도 양식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파르니까, 그리고 이제 미역이 좋다는 건 옛날부터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고 나면은 건강을 회복해. 애 낳고 나서 혈관 순환도 좋고, 몸 회복에 좋은 거,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초, 이런 걸 많이 먹는 것은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MD 앤더슨에서는 또 이제 미국 의사들은 어떤 특별한 식품 하나로 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건강을 유지하려면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을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앤더슨에서 오셔가지고 병원 음식을 제대로 드시는 분 아주 드물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잘 드냐 하면 시골에서 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가 가서 보니까 놀랄 정도로 뭐 밥털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더라고요. 반면에 서울에서 오신 많은 환자들은 맛이 없다, 색깔이 어떻다 이렇게 거의 안 잡수시더라고. 뭐 마시는 거나 좀 나고 죽 같은 거나 조금 먹고. 그 생각의 차이예요. 이 같은 음식이라도 마음가짐이 그렇게 차이를 내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부자, 미국의 그 투자자가 90이 넘어가지고 기자들하고 회견하는 가운데 기자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90이 넘었는데도 건강하니 모든 일을 잘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나는 어린애처럼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어린애처럼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어린애처럼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낸다. 뭘 먹고 마시고 하니까 나는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초콜릿
그 다음에 코크. 아니, 그게 전부 다 나쁜 음식인데 어떻게 나쁜 음식인도 알지만은 나는 어린애들처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먹는다. 물론 많이는 안 먹죠. 그게 바로 우리 몸에 묘한 참 신비스러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쁜 음식을 먹어도 장이 나쁜 건 흡수를 않는다니까. 먹고 마시는 건 반드시 마음이 편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든지 좋다고 해도 그것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먹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것도 묘하게 적당히 있어야지. 적어도 물론 물려요. 가령 이제 우리 몸에 면역 세포가 다 있어가지고 자연적으로 많은 병을 방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면역 세포가 적어도 문제지만 너무 많으면은 우리 몸에서 자가 면역증이라는 걸 생겨요. 자가 면역증은 면역 세포 자체가 우리 몸의 세포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자가 면역증 질환은 여자가 남자보다 한 10배 많아요. 갑상선, 또 관절, 또 뭐 심지어 치매까지도 여자들이 훨씬 많은 것은 지나친 면역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병도 보면은 죽고 사는 거 아니면은 그저 지나갈 것을 그냥 땅이 꺼지게 근심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안타까웠게도 한국의 환자들이 미국 사람 또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환자들이 의사 말을 잘 안 들어요. 의사들이 환자한테 해주는 말은 잘 먹고 잘 마셔라. 그리고 잘 자라. 이것이 이제 주 환자들이 할 일인데 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그래요. 그래서 왜냐 보니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먹고 싶어도 입맛이 안 땡기는 거야. 근심 걱정을 하면은 입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렐린이라는 입맛을 내는 호르몬이 적게 나오고 반대로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오히려 식욕을 저해하는데 이것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나와야 잠을 자는데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잠을 또 못 자지. 그런데다가 또 잠을 못 자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수면제를 주는데 지금까지 모든 수면제는 주로 이 수면에는 렘 수면이라고 렘이 아닌 수면이 있는데 그 렘이 아닌 그 수면에만 도움을 되는 약들이 나왔는데 이 약들이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위장을 다 늘어나게 하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서 벌룬처럼 부어 있으니까 이게 배고픈 줄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 섭취가 안 되니까 환자들이 기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국 환자는 치료하면 한 달 만에 거의 대부분 다 빈혈에 빠집니다. 빈혈이라는 건 몸속에 있는 피 성분 중에 적혈구, 그 안에 이제 중요한 성분이 히모글로빈이라는 것이 떨어져서 생겼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약이 안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환자들은 벌써 한 달 치료만 되면은 기력이 없어서 앉아있지를 못하고 다 그 대기실에 들어누워 있어요. 들어누워 있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그 대기실에서 가서 보면 거의 다 한국 사람들. 그게 먹지 못해서 우선 서양 사람들처럼 이런 암이라 할지라도 이걸 죽을 병으로 생각을 안 해. 서양 사람들은 그냥 만성병은 다 감기, 몸살, 고혈압, 당뇨 다 그게 만성병이야. 절대 못 고쳐. 그러나 치료를 하면은 좀 좋아지고 치료를 안 하면 좀 나빠지고 그런 식으로 암을 생각하는 거야. 암뿐만 아니라 근데 모든 병 치료를 그냥 의사한테 딱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나쁜 암을 요새 치료할 때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암이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죽이든지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신 치료인 항암제 또는 이제 표적 치료 아니면 호르몬 치료, 면역 치료 이런 걸 먼저 한 다음에 한 3개월, 6개월 있다가 그 남아있는 덩어리를 끄집어 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요새 방법인데 그 미국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하고 그대로 대부분이 있다는데 한국 사람은 이해하고 다른 병원을 아니면 다른 의사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수술한 사람한테 가서 수술을 해.
수술이라는 건 굉장히 자극을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몸에. 그러면 그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쁜 암들은 더 발악을 하는 거야. 훨씬 더 빨리 퍼지고 빨리 자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더 빨리 죽게 되지. 그런데도 한국 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상세히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왜냐? 자기 몸에 암이 있는데 그걸 빨리 긁어내야 잠을 잔다. 수술이나 방사선은 국소 치료예요. 암은 국소병이 절대 아닙니다. 전신병이지. 눈에 안 보이는 세포가 처음부터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원칙이에요. 1cm짜리 암에 암세포가 1조 개가 넘어요. 그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세포들이 분화하고 분열하고 퍼지고, 그러니까 이 전신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긁어내는 게 원칙이에요. 또한 이렇게 이제 빈혈이 됐을 때 미국 의사들은 아예 치료를 안 해버려요. 왜냐면 치료해도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치료 안 넣는다 하면 놀래 자빠질 테고 다른 병원으로 가니까 수혈을 해버려요. 수혈. 피를 올려요. 그래가지고 일시적이나마 기분도 좋게 하고 또 치료를 해. 근데 이렇게 수혈을 하거나 포도당 주사를 놔가지고 환자 기분을 좋게 하고 이러는 것은 약 주고 병 만드는 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골수에서 주로 이제 피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바깥에서 거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이 골수가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포도당 주사 이런 것은 설탕 물 먹는 거나 똑같아. 그러나 이게 주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먹고 마시는 건 이 장에서 적당히 조절을 하는데 이 주사는 그렇게 못해. 그렇기 때문에 주사로 맞는 것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밖에서 영양분이 들으면 몸이 안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미국 의사들은 환자로 하여금 운동을 시키고 잘 먹고 마셔서 그 몸에서 스스로 필요한 혈액 성분을 만들어내게끔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이상스럽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좋은 충고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한테 굽슬거리는 의사가 제일로 좋은 의사로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은 위장계통, 식도부터 해서 위, 간, 췌장, 장 이런 것들은 1차 치료해도 재발을 쉽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옛날에는 나쁜암으로 폐암, 유방암도 나쁜암 중에 했는데 지금은 약들이 많아가지고 폐암이나 유방암은 10년, 20년, 30년 관리가 잘 돼서 오래 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암 재발은 암이 생겼을 때는 이미 그 환자의 몸 안에 소위 이제 소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가 한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 변이가 된 사람, 소질이 있는 사람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 가령 미세먼지를 계속 많이 뒤집어 씌운다, 또는 이제 계속 스트레스 속에 다시 들어간다든지, 또 이러면은 다시 이제 나쁜 유전자의 변이 발현으로 해서 암이 재발되죠. 그리고 근데 제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은 환자가 피곤했을 때 욕심으로 해서 다 낯은 줄 알고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뭘 했을 때 그런 때 되게 재발이 돼요. 암 치료받은 사람은 항상 피곤치 않게 해야 돼.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도 적당히 해야지 운동이 좋다고 막 2시간 운동하다가는 도중에 꼬꾸라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그 몸에 맞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좋은 약이라는 건 결국 더 효과적인 약이지. 부작용은 적고 더 효과적인 약.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싼 약으로 해서 오래 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대로 쉽게 안 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국가 이런 데서는 옛날 약을 그대로 써요. 그래도 환자 체질과 맞기만 하면은 오히려 새 약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지금까지는 이 항암 치료 이런 거 할 때 이미 용량이 정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치료가 되든 안 되든 환자한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약이 한 30%뿐이 안 들으니까 나머지 70%는 그냥 돈만 없애고 시간만 없애고 또 부작용으로 고생만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약들을 차라리 용량을 확 줄여가지고 시작해
조작해서 조금이라도 들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용량을 조금씩 올리고 아예 반응이 없는 사람은 그 더 심한 부작용이 생기기 전에 끊어버리고 이제 이런 식의 지금 임상 실험을 영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또 열 치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비교적 부작용이 없이 이게 보조 치료인데 그 용량을 줄인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에다가 이 부작용이 없는 열 치료를 보태서 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효과만큼 있을 거다 해서 그것도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부작용 적고 비교적 저렴하게 치료를 하는 방법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그런 치료들이 근본적인 무슨 완치를 하는 건 아니고 계속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모든 치료는 다 일시적인 치료, 잠정적으로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약의 내성이 금방금방 생겨요. 또 이 암 자체가 변형을 막 해버리니까 어제 들었다가도 오늘 안 들을 수 있어요. 계속 하면서 약을 바꾸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조기 진단을 하면은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편리하니까 암이 일단 왕창 커져가지고 또는 재발했을 때는 그 암 자체가 너무 변형이 많아가지고 어떤 치료든지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기 진단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